네, 안녕하세요. 휠체어 댄서 무용가 김용우입니다. 휠체어 무용 공연을 주로 하고 있고요. 또 한국장애인 무용협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 무용을 하시는 분들 또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축제, 공연,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고 중도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요. 장애를 좀 극복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었고, 사회로 이제 나오게 돼서 무엇을 할까 굉장히 많이 좀 찾아다니고 하는 시간이 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휠체어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참여하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처음 시작해서 그 후에 선수 생활, 국가대표, 또 아시아 챔피언 등을 거치고 이제 무용의 영역으로 좀 넓히면서 지금은 이제 무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휠체어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제 병원에서 또는 재활 치료로 춤을 어떻게 접목을 할까 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대회, 세계 선수권, 올림픽 종목은 아직 못 들어갔지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다양한 곳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국체전,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휠체어를 타는 선수끼리 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 종목들은 휠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선수들 또 무용수들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요.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 자체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하고 아름답고 멋지죠. 그래서 공연 활동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지 어떤 스포츠라는 개념보다는 스포츠와 예술의 영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활동의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되겠죠.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처음 만나게 된 건 2002년도였었고요.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2002년도 겨울부터 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건 2003년도 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휠체어 댄스 스포츠 동영상을 이제 처음 소개받고 봤을 때 굉장히 멋있고 쇼킹했어요. 휠체어를 타고 내가 저렇게 멋있는 파트너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흥미로웠고 저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. 무엇인가 내 삶에서 굉장히 그 멋진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선수 생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전환이 되어졌죠.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직업적으로 좀 계속 할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. 제 파트너한테 앞으로 지금 내가 이거를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대회를 한번 나가고 싶었어요. 마지막으로.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회에 나갔는데 주위원회에서 이제 연맹에서도 그렇고 반대를 했었죠. 그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나가서 과연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.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갔고 다행히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게 바뀌었죠. 그 우승한 그 결과 또 영상들이 이제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후로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선생활, 공연 이걸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휠체어 댄스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선수들이 많이 모이게 됐고 장애인 체육회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체전이 또 열리게 되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됐죠. 일단은 처음에는 이 휠체어 댄스 스포츠라는 것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었고요. 맨 처음에는 공연을 나갔을 때 두 가지, 세 가지 반응이었어요.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춤을 춘대 그냥 호기심 어린 어떻게 출까? 두 번째는 에이 얼마나 출 수 있을까? 세 번째는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
휠체어를 타고 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를 되게 좀 약간 터부시한다 할까요? 네,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. 왜 장애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. 그런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한 4, 5년 정도 걸렸고요. 그 후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초창기 때는 그 인식을 바꾸고 그 체계를 바꾸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죠.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미 그 당시만 해도 한 20, 30년을 앞서가 있었고 아시아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한 13년 정도를 앞서 있었거든요. 그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그 선수 생활을 해서 대회에서 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됐고 대회에서 또 외국 선수들과 경쟁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술을 더 특화시키도록 많이 연습을 했었죠. 일단 제가 그 선수 생활을 했을 때 사실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아주 단편적인 기술과 교본들과 외국 영상들을 보고 기존의 댄스 스포츠, 일반 비장애인 댄스 스포츠의 종목을 연구하고 접목시켜서 이 기술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상황에서, 모든 걸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힘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대회에서는 너무 막 제가 저 혼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쇠거든요. 이 쇠를 잡고 열심히 굉장히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손 가죽이 이렇게 그 대회 중에 막 벗겨져요. 네.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선수를 은퇴하고 이제 무용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무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선수 생활하기에는 이 어깨가 너무 많이 상했던 거예요. 지금 후배들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오는 그 과정들을 전수하고 외국의 강사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지만 저는 좀 그런 과정들이 선수 생활을 길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. 나중에는 이제 무용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한국 무용, 현대 무용을 배우면서 움직임의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웠어요. 네. 그러다 보니 이제는 팔이 아니라 온 몸에 전체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, 네, 호흡적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네, 이제 지금도까지도 하고 있었지만 무용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움직임 자체가 막 한순간에 몰아내는 에너지도 있지만 그 무용의 어떤 작품 길이가 좀 긴 편이죠. 뭐 짧으면 5분, 뭐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어떤 특정 움직임들을 막 소화한다기보다는 몸 전체와 또 여러 그 무용수들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많아서 좀 창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자기가 자기 움직임,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과정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창작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댄스 스포츠는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임을 집약시켜 놓은 안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얼마만큼 스포츠적인 면에서 소화시켜서 내가 경기를 하느냐. 한 종목을 1분 30초에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아주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많은 움직임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소화해내죠. 네. 직업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고 하면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수, 지도자, 그 다음에 센터 원장, 네,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길이 또 명확하죠. 네,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댄스 스포츠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고 또 창작의 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인 성향이 좀 많다라고 하면 무용수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다치기 전에 춤을 추기 전까지는
무용, 댄스 스포츠, 뭐 한국 무용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정말 너무 그냥 어설프게 그냥 그런 게 있어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춤을 춰서 어떤 길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댄서로서 댄스 스포츠 또는 무용수가 됐을 때 막상 그 사회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. 하지만 이게 남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분야라서 또 전문적으로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크다. 제가 안무하고 연출한 작품을 가지고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 세계 도시를 이렇게 며칠 동안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그 핀란드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면서 막 너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공연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막 공연을 보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공연이 그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뿌듯하다고 할까요? 네. 그리고 또 그 제가 만든 이런 매년 창작을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 의수 화가이신 분이 있어요. 양손이 없으시고 의수인데 붓을 끼고 이 크로키, 수묵 크로키를 하시는 석창호 화백님이 계세요. 그분이랑 언젠가 작품을 해봐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공연을 했었거든요. 그 1시간짜리 공연을 하는데 그 무대에 들어간 무대 설치, 그 다음에 무용수들의 안무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의 어떤 뮤지컬처럼 큰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우리가 출연하면서도 그 작품이 정말 하나의 어떤 그 대작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스케일을 여태까지 한 20년 가까이를 해왔던 그거를 하나에 모아서 완성시켰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뿌듯했었고요. 장애인으로 살든 비장애인으로 살든 태어나서 살고 먹고 자고 결국은 죽어가는 그 과정은 다 똑같더라고요.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은 있지만 장애인으로서 삶과 비장애인으로서 삶이 똑같다는 것을 돌아가는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에서 표현해보자. 첫 씬에 휠체어들과 의자들을 다 같이 해서 쌓아놨어요. 나는 휠체어를 타고 살지만 일반 비장애인들도 의자에 앉아서 똑같이 의자 생활을 하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삶을 살지 않는가. 그래서 그 과정들을 춤으로 쭉 한번 표현해 봤었고요. 또 국가적으로 그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저희가 개막식 공연을 이제 했었는데 그 성화가 들어오는 마지막 씬에 무용수들이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서 제가 마지막에 그 패럴림픽의 상징적인 그 조형물을 딱 손으로 받치면서 엔딩 장면을 끝나고 조명이 아웃되면서 성화가 이제 들어왔었거든요. 네, 제가 선수 시절에는 선수 생활할 때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. 그게 좀 아쉬웠어요. 지금도 올림픽 종목이 아닌데 평창 패럴림픽에서
개막식 무대에 제가 공연자로서 쓴 게 제가 선수 생활 때 올림픽에 못 가본 그 아쉬움을 대신 달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었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600회 가까이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 장애인이 공연을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을 보고 이 작품을 보고 재미있고 그 공연 자체가 좋아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파트너, 주변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팀원들과 굉장히 머리를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주고 좋아해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정말 너무 신났어요. 진짜 저는 그때는 에너지를 막 넘칠 때니까 그 춤을 추면서 그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쏟아내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. 또 그것이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호응하고 즐길 수 있는 자체가 정말 너무 즐거웠었어요. 직업적인 고민도 있긴 했지만 그 자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별개였었죠. 직업적인 부분, 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무용수로서 보다는 내가 기획자, 제작자, 무용 작품을 만드는 연출, 안무 이 분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장애인으로서 안무와 연출, 기획, 제작을 다 하는 사람이 국내에 몇 사람이 안 돼요.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면 비장애인들이랑 경쟁을 하게 돼요.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스럽죠.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그들과 경쟁을 해서 내 작품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몇 년 전에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그럼 과연 예술이라는 게 뭐지? 이 무용수들은 전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용 교육을 쭉 받아서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선수 생활 하다가 무용을 이렇게 배워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무용을 배우기 위해서 공연예술협동과정을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쭉 예술이라는 무용이라는 분야를 배우면서 이런 부분이 예술이고 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또 알게 됐죠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또 배우면서 계속 저도 성장하는 과정을 왔고요.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사회를 나와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만큼 앞으로 내가 이 해왔던 춤이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경험들을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또 준비하고 있죠. 자기가 꿈을 꾼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 꿈이 모두 현실적인 것도 아니죠. 또 바뀌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것을 꿈꾸고 온 적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바뀌어 오면서 제가 그 춤을 택하고 또 지금 춤을 추면서 무용수로서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?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?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? 내가 잘하는 게 뭐지? 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죠.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애 극복할 수 없어요. 내가 갑자기 휠체어 타다가 걸어 다닐 수 없거든요. 이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,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고 내가 현재 이 상황은 못하고 이 상황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거기서가 첫 걸음을 뛸 수 있는 첫 계단이거든요. 장애를 한계고 어려움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살게 되죠. 하지만
그 모든 불편한 경험들을 참아내는 과정,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하는 고민들, 이 경험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일을 했을 때 누구 앞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크게 위축되지 않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될 수 있었거든요. 살다 보면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다.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, 경험으로 소화하느냐, 한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. 인생에는 어느 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직업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지금 내가 목표하고 지금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선택해서 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변할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도 있어요. 네. 그때 되면 다시 또 그걸 선택해서 또 가면 되죠. 네.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 건 중요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향해서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